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확실히 여름은 책 읽기에 그래 썩 좋은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도 요즘은 독서를 조금 쉬고 있어요. 여름 휴가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도 영화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무단침입이라는 제목인데요. 원제가 unlawful entry라고 해가지고 똑같죠. 무단침입, 불법 침입 이런 뜻이니까. 1992년도 작품입니다. 얼추 한 30년 다 돼가네요. 스릴러, 드라마 이런 쪽이 섞여가 있는 그런 장르고요. 이런 장르의 영화를 제가 좋아해요. 아기자기한 심리, 스릴러 이런 쪽. 감독이 조나단 카플란인데요. 이 감독은 주로 드라마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영화들을 주로 연출을 맡았었고요. 극장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 TV 드라마 연출도 많이 맡았어요. 이 영화 무단침입이 이 감독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알만한 영화라면은 그 피고인이란 영화가 있어요. 조디 포스터가 굉장히 젊을 때 나와가지고 그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저도 예전에 그 피고인 영화 봤었거든요. 연기야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배우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 감독의 연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죠. 그런 면에서 이 감독은 그 드라마, 서사를 쌓아가는 그런 그 능력이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 영화 그 무단침입 역시 그 드라마 주로 드라마 스릴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큰 액션씬은 이런 게 없죠. 거의 그래서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보면은 그 배우 연기력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배우가 얼마큼 연기를 잘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화의 완성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감독은 그 배우가 연기를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연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에는 커트 러셀 그리고 레이 리오타 여배우로는 매들린 스토어가 나옵니다. 일단 커트 러셀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 커트 러셀은 이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배우가 19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세가 다 되어가죠. 근데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근 그 마블 영화 중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거기에도 나왔었죠. 퀸틴 타란티노 영화에도 최근에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고 대단합니다. 이 배우는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좀 뒤늦게 알려진 케이스죠. 거의 30이 넘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배우를 처음 알게 된 게 그 탱고와 캐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얼굴을 봤거든요. 그 실베스타 스탈론 주연의 그 형사 액션물이죠. 탱고와 캐시. 당시 실베스타 스탈론은 로키하고 그 람보 시리즈로 이미 대스타가 돼가지고 영화 찍는 족족 흥행이 보증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고요. 탱고와 캐시. 거기에 이제 탱고는 스탈론이고 캐시 역할로 나왔죠. 이 커트 러셀이 좀 장발머리 그때 한참 유행하던 장발머리 딱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분노의 역류 그 영화로 확실하게 눈도장 찍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야 뭐 그렇게 좀 뒤늦게 알려졌지만은 미국 현지에서야 아마 이 배우가 뭐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배우는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세가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 연기 경력만 거의 65년 경력이에요. 거의 한평생을 연기만 하면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커트 러셀은 거의 한 서너 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한 거니까요. 이 사람 필모그래피부터 보면 그냥 입이 떡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안성기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성기 씨도 보면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평생을 연기만 해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커트 러셀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연기는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연기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 배우는 사실은 연기력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연기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배우는. 그런데 보면 조금 성향 자체가 이 배우는 취향이 좀 B급 취향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아무래도 그 액션 블록버스터 A급 영화보다는 조금 그 출연작들 보면은 B급 영화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보면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그 필모그래피만 쭉 훑어봐도 알 수가 있을 정도니까요. 예. 나중에 뭐 커트 러셀에 관해서는 다른 영화로 또 할 얘기 또 있을 기회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커트 러셀보다는 이 레이 리오타라는 배우의 역할이 더 크죠. 이 영화에서만큼은. 레이 리오타 이 배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좋은 친구들,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져가 있죠. 좋은 친구들은 마틴 스콜세지 작품이죠. 로버트 드니로, 조 페시에 나오는 영화. 그 영화의 주연급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 배우가 바로 레이 리오타입니다. 사실 그 좋은 친구들에 출연하기 이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영화가 없었어요. 거의 뭐 지명도가 없는 배우인데, 그런 배우였는데, 어떻게 그런 큰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나 하면은, 그 로버트 드니로 때문에, 로버트 드니로가 이 레이 리오타라는 배우의 연기를 눈여겨보고 그 전에 감독한테 적극 추천해가지고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드니로가 연기력을 인정한 배우. 예. 이 레이 리오타 연기 너무 좋아요. 일단 저는 이 레이 리오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연기력이 너무 좋고요. 굉장히 개성이 있죠. 외모도 보면은 잘생겼는데도 보면 조금 그 능글능글한 그런 느낌, 그리고 조금 뭐 부담스러운 느낌, 묘하게 막 섞여가 있으면서 매력 넘쳐요. 그리고 이 연기가 뭐 드니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메소드파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맡으면은 그 배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뭐 좀 과할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스타일. 예.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은 경찰로 나오는데, 경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오랜 시간 실제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레이 리오타 이 영화에서도 좋은 연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매력 넘쳐요. 예. 자, 여배우로는 매들린 스토어가 나오는데, 일단 뭐 전형적인 미녀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미녀 하면 떠올리는 어떤 뭐 계란형, 뭐 늘씬한 그 몸매, 거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뭐 딱 봐도 미녀 배우. 예.
그 미국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이 보는 눈도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 메들리 스토어 이 배우는 보면 그 많은 영화에서 보면 남성들이 보면 한눈에 딱 반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배역으로 많이 나와요. 이전에 오래전 영화 중에 그 리벤지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 토니 스콧 감독인 리벤지. 안소니 킨하고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안소니 킨하고 케빈 코스트너 두 남자 배우, 두 주연 남자 배우한테 동시에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딱 첫눈에 반해버리는 딱 그런 역할로. 그 이후에도 보면은 라스트 모이칸, 마이클 망 감독의 라스트 모이칸에서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쫓아다니죠. 영화 끝까지 막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눈에도 이 배우는 너무나 뭐 아름다운 여자,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한때는 이 메들리 스토어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 너무너무 뭐 이쁘고 몸매도 좋고, 예. 연기도 좋고요. 예. 그래서 이 세 배우가 펼쳐가는 이 드라마 재밌습니다. 일단 뭐 이게 그 서사가 탄탄하니까 내용에 몰입을 하게 되죠. 요즘 영화들이 보면 단점이 개연성이 약한 영화들이 그런 평 많이 보시죠. 보면 요즘 영화들 보면 뭐 개연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개연성이 뭔가, 도대체 개연성이 제대로 잡힌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등장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대사 이런 부분들이 다 납득이 되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 저런 대사를 하는 이유 이런 게 다 이해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게 바로 개연성이죠. 예.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잘 잡혀가 있을 때 우리 관객들은 영화에 흠뻑 빠져서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잘 짜여진 스토리, 그리고 훌륭한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이런 보는 재미, 이렇다 할 액션씬 하나 없어도 충분히 재미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90년대, 그러니까 이 영화가 1992년도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90년대 초반에는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좀 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유의, 그러니까 좀 저예산, 이런 영화들이 보면은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대단한 액션씬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저예산으로 좋은 내용으로 스릴러 이런 계열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90년대 초에. 줄리아 로버츠의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퍼시픽 하이츠라는 영화 있거든요. 마이클 키턴하고 멜라니 그리피스 나왔던 퍼시픽 하이츠. 그리고 요람을 흔드는 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 레베카 드 모네이, 매력적인 여자 나오던 그런 영화들. 딱 그 시기에 91년, 92년, 90년 딱 그 즈음에 나왔던 영화들이 비슷비슷한 포맷으로 다들 또 각자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참 많았었어요. 그 이후에 좀 정점을 찍은 영화가 원초적 본능이라고 있죠. 그 영화는 조금 이제 에로틱 스릴러라고 조금 방향을 좀 틀었지만, 하여튼 90년대 초 때 참 좋은 영화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편, 무단침입, 충분히 지금 봐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무더운 여름 마무리 다들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